보수로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집권한 지 이제 1년이 됐죠. 1년 차 지지율이 30%대 중반, 많게는 40% 근처까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지지율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50%대를 좀 넘다가 이후에 계속 30%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집권 초반 정부치고는 지지율이 낮은 편이기는 해요. 원래 보통 60%대까지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초기부터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좀 하고 또 기시다 총리 방한까지 이제 외교적으로 바쁘게 움직였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 덕에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좀 올랐다곤 하는데 40%대를 넘지는 못했으니까 기대에는 못 미친 결과가 나온 셈이죠. 이 때문에 한간에는 여론조사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여론조사의 수치 자체에 의문을 갖긴 하더라도 그 추이를 보면은 분명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건 맞거든요. 조사할 때마다 지지율이 막 이리저리 많이 튀면은 좀 의심을 해볼 만한데, 지난 몇 달 동안 지지율 추이가 거의 완만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게다가 여론조사 업체가 반드시 좌파 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이제 작년 초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온 대선 후보 지지율하고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게 뜨거든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48.56%를 얻기는 했지만, 이거는 양자대결 구도에서 보수 정도가 이제 표를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었던 성적인 거고, 대선 후보 지지율은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보수 지지층 그리고 중도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보통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할 때 대통령 개인의 지지자들하고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 파벌의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무당파인데 정부가 좀 일을 잘해주길 원하는 지지자들, 이런 지지가 모이면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반대로 대통령 개인 지지자들 제외하고 나머지 지지자들의 지지가 모이지 못하면 당연히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운이 좀 좋았던 게, 취임하고 이제 이듬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거든요. 딱 좋은 때 이제 국제대회가 열려가지고 지지율에서 덕을 좀 많이 봤는데, 준비는 박근혜 정부가 다 해놓긴 했지만, 운이 따르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이용을 잘 해먹었죠. 거기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니까 지지율이 높게 유지가 됐고, 물론 당시 높은 지지율이 단순히 국제대회나 정상회담의 요인만 있었던 건 아니긴 하거든요.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이제 사분오열되었던 좌파 세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좀 재편이 됐어요. 그동안 친문, 반문 이렇게 세력으로 나뉘어가지고 반목을 했었다가 반문 세력이 거의 소멸되고 민주당을 친문이 장악을 했죠. 반면에 보수 세력은 대통령 탄핵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분열이 돼가지고 보수 지지층도 분열이 됐죠. 그리고 또 정치 무관심층으로 또 돌아서버린 지지층도 있었고, 어찌 보면 이렇게 분열된 보수 지지층을 통합시켜야 될 과제가 새 보수 정부에 있었던 건데, 근데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보수 통합에 좀 실패를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무난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0.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한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선거 와중에 당대표하고 선대위가 반목을 하고 분열하고 선대위 갈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컸거든요. 선거 이기기는 했는데 그 후유증이 집권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얘기죠. 이런 보수 세력 내 분열과 갈등이 지지층에게도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 혹은 싫어하는 쪽, 다양하게 있거든요. 코어 지지층이 사분오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지지층은 더욱더 이쪽에 접근하기 까다롭고요. 이거는 방송에서 정치 분석하는 패널들 이런 쪽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갈려나간 게 이제 보수 정치 세력만 갈려나간 게 아니라 TV나 라디오 이런 방송에서 보수 쪽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 이 사람들도 크게 갈려나갔어요. 과거에 TV에 자주 등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방통위도 이제 좌파로 싹 넘어가고 그때 싹 사라지거든요. 한겨레 보도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종편 재승인 문제를 볼모로 해가지고 방통위에서 보수 패널들을 싹 갈아치우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발언이나 태도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보통 할 말 없을 때 걸고 넘어지는 게 보통 태도죠. 조국 사태 때 조국 옹호하던 좌파 패널들 지금도 TV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 방송에서 보수 패널들 싹 물갈이 해버리는 바람에 여론 형성에서 보수가 밀리게 돼요. 그리고 주도권을 좌파 패널들이 쥐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이때 TV에 등장한 좌파 패널들이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이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보수 패널들도 뭐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재밌는 건 이들 대부분이 반윤 성향이 좀 많아요.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에 자주 나오는 패널들은 거의 다 대부분 반윤 포지션이고 종편에도 꽤 자주 등장을 하죠. 보수 패널이라고 데려다 놓은 게 반윤 패널들. 결국 방송에서는 좌파 패널들하고 반윤 보수 패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좋은 소리 나오기 좀 힘든 구조죠. 이것 때문인지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몇 번 지적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방통위를 좌파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바뀌진 않아요. 뭐 얼마 전까지 TBS에선 김호준 활동을 했었고 또 주진우는 지금도 KBS에서 활약하고 있거든요. 웃기는 게 지금 방송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친윤 포지션으로 활약하는 거는 보수 패널들이 아니에요. 좌파였거나 좌파인 인물들이거든요. 뭐 전향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전히 좌파에 몸담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성향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친윤 패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보수 세력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보통 보수 패널들이 윤석열 비난할 때 종종 쓰는 논리가 뭐 박근혜, 이명박, 그 외 보수 인사들 막 감옥 집어넣은 게 윤석열 본인이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때의 앙금이 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여기에다 더해서 박근혜 몰락 이후에 보수 주도권을 자기들이 쥐었어야 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대표적인데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자기들이 당연히 가져갔어야 될 거를 강탈해간 인물로 보이는 거거든요. 뭐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정권을 쥐고 뭐 보수도 우리 건데 이러고 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정치력으로는 윤석열이 없었어도 보수 주도권 쥐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둘째는 지금 민주당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 좌파 이념을 민주당이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견제 세력이 윤석열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좌파 진영 내에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했다면 이들은 윤석열을 굳이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윤석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좌파 진영이 스스로의 문제를 자정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죠. 이 두 가지 부분은 결국 내년 총선이 어떤 그림으로 짜여질지 좀 예상 가능하게 만들어요. 친윤과 반윤으로 분열된 보수 세력,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친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을 어떻게든 견제하려는 그 세력들. 아마 딱 이런 구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일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믿는 세력들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지난 대선에 재판이 되겠죠.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은 거는 구조적 부분으로는 대충이래요. 근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보수 내 뭐 반윤 세력을 포용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진 또 않아요. 어차피 총선은 당내 세력 싸움이거든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남은 시간 순항하려면 보수 정당 내 친윤 세력이 좀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해요. 박근혜 정권 때처럼 친박하고 비박이 어중간하게 세력 대결을 하면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벌어지거든요. 과거에는 정권이 좀 안정을 하려면 여당이 과반만 달성하면 됐는데 지금은 같은 당이라도 안심이 안 돼요. 결국 국민의힘은 공천 두고 2016년 때처럼 좀 분열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차라리 뭐 구조적으로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면 어중간하게 포용하기보다는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지도력을 강화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수 세력의 문제? 아니면 뭐 한국 정치 세력 모두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정치 엘리트들이 사회적 존경심을 완전히 잃었다는 거예요. 좌파의 경우에는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 거치면서 사실상 정치인들의 사회적 존경은 그냥 사라지고 정파의 이익을 더 선호하는 586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이런 구도가 커졌고요. 사회적 존경을 받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남은 게 이제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소수 팬덤의 지지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데,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라고 말하면 좀 비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대중들의 존경을 받거나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유명 인사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총선이 벌어지면 정당들은 이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영입을 하려고 하고 이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곤 했죠. 이런 유명 인사들이 쓰는 에세이들이 뭐 베스트셀러 되기도 하고 또 이들이 뭐 강연하면은 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사회 엘리트층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고 또 엘리트층도 사회적 존경을 받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죠. 저는 보수 분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는 아시다시피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득권층이라고 불리는 엘리트들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에요. 뭐 서울대 나오고 박사명칭 갖고 또 많은 일들을 뭐 할 수 있는 저런 엘리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믿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무너지니까 사회 안정과 유지에 대한 어떤 대중의 요구가 약해지죠. 과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희생한다. 이게 종교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요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에는 종교인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종교인들이 존경을 못 받고 있죠.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종교는 세속화되고 또 정치화됐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권력자와 돈을 향합니다. 뭐 반미 외치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 먹는 사제들, 그리고 애국 외치면서 헌금 요구하는 목사들. 종교인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종교인들 스스로 따르지 않으니 당연히 존경과 감사가 사라지고 쓸데없는 예능하고 갈등만 자리 잡죠. 사회 저변에 존경받는 엘리트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기득권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정치가 좌편향으로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물론 좌파라고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 2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건 좌파들도 결국은 또 다른 기득권에 불과했다는 간증이죠. 지금 간호사법 두고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법 간단히 말하면은 의사하고 간호사 간의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예전에 없었던 싸움이 지금 왜 벌어지냐. 뭐 둘 다 지금 이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기 더 팍팍해지는 거는 서민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의사라고 하면 사회 엘리트 계층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저러는 거고. 간호사들도 예전에는 뭐 백의의 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 희생을 큰 가치로 내세우는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뭐 환자가 어찌되든 말든 파업하겠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이 점점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지 사회적 존경심, 뭐 사회적 시선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국의 보수는 어떤 가치를 대중들 앞에 내놓고 또 그걸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에는 종교인들이나 사회 엘리트들이 보수 정치 세력의 든든한 우군이었어요. 이들을 향하는 사회적 존경심은 그것을 후광으로 삼아서 보수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후광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참 자주 외치는데 물론 자유는 소중한 가치지만 그것만으로 보수적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중들이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리고 가치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게 커져야 보수가 활동할 공간이 커지는 건데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보수 엘리트들 어디에 존경과 존중이 존재하는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하러 가면서 그 BTS를 옆에 끼고 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스스로 빛을 내지를 못하니까 유명 연예인 끌고 가서 그 옆에서 달덩어리처럼 빛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정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옆에서 빛을 내주는 이들이 없으니까 막 다른 나라 가서 왕따나 당하죠. 근데 이건 문재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에서 참 많이 쇼맨십을 과시를 했는데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 영어 연설도 하고 스스로 빛을 참 많이 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외교 성과냐. 윤 대통령 개인의 지지층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 모습에.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대통령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결국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대통령 개인의 장기자랑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휘하 강요들의 능력이거든요. 문재인 취임 초기에 보면 이런 사진을 참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죠. 지금 보면은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호응이 괜찮았어요.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팀의 모습이라는 느낌을 확 주는 사진이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인기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그 주변 대통령실 그리고 강요들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만일 백악관에 가서 윤 대통령 혼자 노래하는 사진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열심히 외교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어필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물론 쇼죠. 문재인 때 이런 쇼 잘했어요. 외교 성과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사진을 참 이쁘게 잘 박아왔죠. 근데 그게 쇼를 넘어서 성과가 되면 더 좋은 거니까. 지금 대중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분명히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큰 거거든요. 이걸 불식시키기 위한 디테일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거리에서 투쟁 중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뉴스에도 자꾸 나오고 의사 간호사 막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들 보건복지부 장관 얼굴도 모르고 이름 석자도 모르잖아. 이런 게 정부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일을 못해서라고 손가락질만 할 수도 없는 게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거대 야당 때문에 뭐 법원이 전혀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뭘 하긴 해야 평가를 받는데 뭐 야당인 민주당은 지들 하고 싶은 법만 졸속으로 내보내고 있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법안은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된 평가는 적어도 총선 이후에 여당이 어느 정도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나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보수 전체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의 보수 전체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사회 지도층에 대한 발굴과 결속이라고 보거든요.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상호 존중 그리고 유대 이게 보수의 중요한 가치예요. 존경받을 만한 종교인들이나 학자들, 뭐 경제인, 기술자, 문화인들 열심히 발굴해내서 그들 지원해주고 또 만나고 하면서 사회적인 결속력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꼭 필요해요. 당장 지지율 몇 % 연연하지 말고 좀 내공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KBS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추 지지층 중에 농림수산업, 자영업, 그리고 블루컬러, 주부, 무직자 이쪽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 안정을 바라는 취약계층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우군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는 괜찮은 사회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고임금, 고학력을 받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타인의 존경심보다는 개인의 탐욕을 더 선호해요.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쪽은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와 표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존경과 존중이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보수적 가치를 더 탄탄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유를 100번 외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